그러면 이제 30번 테마입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관리 방법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니까 편안하게 좀 보시고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위험의 처리 방법에는 제외,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이 있고요. 관리에는 회피, 보유, 전가, 통제가 있습니다. 위험을 통제할 때 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표현하고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표현하고는 반드시 구분하여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정말 많이 나와요. 바꿔서.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바꿔서 많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국공채나 정기예금 등 안전한 데만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시키는 거고, 이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진정한 투자는 아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미래 벌어질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네거티브, 부정적 예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정적 예측. 아까 봤던 보수적 투자자와는 다른 말이에요. 수익을 낮게 비용을 높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놓고도 좋아 보이면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아까 했던 건데,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위험의 관리 방법에는요, 회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외와 똑같은 겁니다.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 보유는 준비금, 충당금 설정하는데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건데 한번 해보죠. 임차인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은 뭐예요? 임대료 인상. 보험회사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은 뭐예요? 보험계약.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은 뭐예요? 스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전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통제는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조금 구분해 보면요. 민감도 분석은 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투자 내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치는 수익성 하셔도 되고요. 순영가 하셔도 되고 내부 수익률 하셔도 됩니다. 결과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투입 요소는 각종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지를 따지는 그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은 소비 안 되고 남은 공실률이라는 반대말이 존재를 합니다만, 민감도 분석은 따로 반대말이 없어요. 구분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들을 보기 전에 우리 저 뒤에 가시면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할 때, 이게 수익입니다. 이게 위험이고. 자, 보수적 투자자들은 보통 요 낮은 수익, 낮은 위험 이쪽에 투자를 하고요. 공격적 투자들은 높은 수익, 높은 위험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올라갈 때 그 기울기가 가파른 놈들이 보수적이고요. 그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놈들이 공격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수적인 애들은요, 위험 회피도가 상대적으로 커요.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를 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애들은 회피도가 작고 높은 위험, 높은 수익에 투자를 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높이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려 이런 말을 하면요. 보수적인 애들은 1억 달라고 하고요. 공격적인 애들은 만 원만 줘도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애들이 요것만 따로 기억하세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공격적인 애들이 낮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부정적 예측 방법으로서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을 가능한 한 높게, 그러니까 미래 벌어질 상황을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예측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비례관계고요. 평균 분산이라는 것은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기대 충일의 평균하고 분산,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이용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하는 사람들이냐면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용은 높게 예측하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할수록 너무 많이 했죠. 높은 할인율 그랬습니다. 높은 할인율 유명합니다. 이거 답은 4번. 자,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이 맞습니다. 이게 흡수율 분석으로 바뀌면 절대 나는 거야. 흡수율로 바뀌. 흡수율은 얼마만큼 소비되는지를 따지는 거야. 소비 안 되면 뭐라 그랬지? 공실률이라 그랬지. 오케이. 답은 4번. 2번.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 맞습니다. 즉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지.
많이 나오지. 국채나 정기금 같은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회피라고 해야 됩니다. 회피. 전가되는 제3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을 낮게 추정을 하고요. 오히려 비용을 높게 추정한다. 너무 힘드시면요. 미래 벌어질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하고도 좋아 보이는 것은 많지 않을 테니까. 답은 4번. 자,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결과치,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그랬고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유명합니다. 예, 꼭 좀 기억을 하세요.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간단한 내용이라서 예상 문제는 많이 풀어보지 말고 딱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제 예상 문제 갑니다. 자, 위험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는 것을 위험의 관리라고 하는데 다음 중 위험의 전가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전가라는 것은요. 임대료 인상이나 보험계약이나 리스계약 아니면 스왑 그 다음에 하청계약처럼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나 리스회사에게 스왑은 서로에게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한테 하청계약은 하청업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금 중단금을 설정하는 것은요. 위험의 보유라고 하지 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가 받는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가가 됩니다. 임대료 인상, 보험, 스왑, 하청처럼. 오케이. 그래서 준비금 중단금은 보유지 전가는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론의 살짝 앞부분 정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부터 투자론 끝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